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옆에 젊은 아가씨들이 까르르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나 슬쩍 엿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한테도 저런 때가 있었나 싶은 겁니다. 저는 워낙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젊어서 놀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어려서 워낙 형편이 좋지도 못했고 또 안타깝지만 부모님도 일찍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10대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식당 서빙, 전단지, 설거지는 기본이고 일당이 센 노가다 일도 해봤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한 줄기 빛이 없는 깜깜한 암흑 같았어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도 하나 낳았어요. 저도 이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들만큼 살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도 벌이가 좋지는 못했고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조카에게 용돈을 5만 원 줘야 할지 10만 원 줘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삶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음 달 카드값의 압박 때문에 5만 원만 하기로 결정했죠. 다른 무엇보다 힘든 건 어머님의 쓴소리였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어머님은 매번 달갑지 않은 말씀만 늘어놓으실 뿐이었어요. 아니 너는 삼촌이 되어서 조카한테 기껏 용돈 준다는 게 5만 원이 뭐냐 5만 원이? 아 쪽팔리지도 않디? 엄마, 저희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누나는 부족함 없이 잘 살잖아요. 사정 다 아시면서 그래요. 너는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게 다냐? 네 누이는 어려서부터 내 말을 그렇게나 착실하게 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번듯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잖아. 안 그러냐? 에휴, 너는 어떻게 어려서나 지금이나 엄마 말은 그렇게 죽어라고 들어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사는 것 아니야? 저희도 애는 커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여간 조급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갈수록 돈 들어갈 일은 태산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날이 갈수록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네는 저희와 사정이 달랐어요. 남편한테 들어보니 형님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꽤나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지방의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으니 말 다 했죠 뭐. 공부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 어렵다는 변리사 시험도 한 번에 떡하니 합격을 했고 직업과 학벌이라는 좋은 간판으로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가서 지금까지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간간히 재택으로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 두 사람의 벌이를 다 합쳐도 형님 외벌이를 따라갈 수 없었죠. 형님은 그래서인지 항상 어깨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은근히 꼴사나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경석이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겠어? 너무 그러지 마요. 옳게? 자, 이거 5만 원 도로 가져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둘이 얼마나 번다고 이런 돈을 줘? 우리가 뭐 5만 원 받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옳게 살림에 보탰어. 아니에요, 형님. 이건 저희가 그래도 드리는 건데. 형님은 저희가 조카에게 준 5만 원을 도로 주시면서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희의 벌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도 났지만 형님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었어요. 모두 하나같이 사실이었죠. 한편으로는 5만 원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제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스럽다고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신우와 남편을 비교하던 걸 타깃을 바꾸어서 저와 형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박혔던 미운 털이 저에게 옮겨간 것 같았죠. 뭐만 하면 자기 딸과 저를 비교하면서 사람 피를 말리는데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어머님 그리고 형님과 자주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 예. 네 시어머니 이제 사장님이다. 네 신우가 나한테 고깃집을 하나 차려줬어. 나더러 그거 운영하면서 노후에 편하게 지내라고 하더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어. 형님이 어머님께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하나 내드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게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그 소원 성취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분이 좋으셨던 거였죠. 저는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그렇게나 기분이 좋으셨구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잘 나가는 형님 덕분에 그렇게 원하시던 가게도 운영해보시고 말이에요. 어머님은 사장님이 딱 잘 어울리세요. 내가 우리 딸 덕을 이렇게나 보고 산다. 아휴, 저것 때문에 내가 살지. 네 형님은 이렇게 큰 돈 드는 가게를 떡하니 차려주고 있는데 니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등 쓸모가리가 없어서. 저는 가만히 축하해주다가 날벼락을 맞아버렸네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옆에서 죄송하다고 말을 할 뿐이었어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자기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할까봐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저 성질머리를 가진 양반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어요? 그것도 손님 상대하는 일이 말이에요. 저희 애한테도 그렇게 돈을 아끼시는데 제가 일을 도운다고 해서 그만큼 합당한 대가를 줄 사람도 아니었죠. 제발 조용히만 있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영업은 성황리에 잘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왠지 받기가 싫더라고요. 예,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이렇게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지금 집이야? 아니, 엄마가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지금 집이면 엄마한테 가서 일 좀 돕다 올 수 있어? 그래도 가족이 도와야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 안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고깃집 일이라는 게 어디 쉽기나 하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의 가게에 나갔어요. 어머님, 저 형님한테 전화 받고 와봤는데 뭐부터 할까요? 예. 너 저기 가서 불판 먼저 좀 닦아봐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너는 집에서 먹고 노는 애가 한 번 나와볼 생각은 안 하고. 얼른 들어가서 시킨 거 먼저 해.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사기가 딱 꺾여버리더라고요. 시댁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일은 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불판 닦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거라도 해야 더 큰 화를 불러올 걸 알고 있기에 그냥 놔죽었다는 셈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픈빨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하루 종일 불판을 닦아야 하니 기존에 구했던 직원도 도망을 가서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손님이 좀 잠잠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쭈그려 앉아서 일을 했더니 온몸에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내내 불판을 닦는 저에게 와서 불만 어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근성이 없어서야? 이까짓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고작 이틀이라고 도망을 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니?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이 딱 10분만 불판 한번 닦아보세요. 그런 말이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해주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았어요. 본인은 불판 하나 설거지 한 번을 하지도 않았을 거면서 저렇게 말로 남 탓을 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불판 닦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그렇게 도망간 건 정말 아니긴 하죠. 예, 당장 내일 장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분간은 네가 좀 나와서 일을 도와야겠다. 아이, 너도 집에서 먹고 노는 것보다 나와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네 형님은 이렇게 떡하니 가게까지 차려준 마당에 너희는 뭘 한 게 있기는 하니? 당장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못 나오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무슨 날벼락이 날지 뻔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안 그래도 험난하기 짝이 없는 시집살이인데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말 내내 출근을 해서 죽어라고 불판을 닦았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쌓여있는 불판 앞에 서서 빵을 먹는 걸로 때워야 했어요. 정말 딱 죽고 싶었어요.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서 그날 퇴근을 하면서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안 그래도 너 어디 있나 찾고 있었다. 아이, 참 하더라. 3일치 일한 거다. 어머님은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3일간 고생한 1급을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였죠. 주말 동안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아이, 불판 닦는 알바는 원래 시급이 좀 세.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넣었다. 아이, 왜? 나는 뭐 돈도 안 주고 며느리라고 부려먹기만 할 줄 알았나 봐. 아니요. 어머님 감사해요. 가게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일 하루는 푹 쉬고 화요일 날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불판 닦는 건 이제 안 해도 돼. 나와서 서빙이나 좀 해라. 네가 서빙은 또 기가 막히잖아. 알겠지? 집에 돌아가는 길 봉투를 열어봤는데 1급을 꽤나 높게 쳐서 줬더라고요. 하루 종일 뺑뺑이 돌듯 손님들이 쏟아졌는데 바쁜 만큼 많이 쳐준 것 같았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손에 쥐어진 돈을 보니 화요일에 나오라는 말이 달갑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미스 때 이후로는 오랜만에 몸 쓰는 일을 했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정말 어디 두드려 맞은 것 같았죠. 하지만 돈 벌 생각을 하니 은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빙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진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설마 돈을 따박따박 잘 챙겨주려나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생각보다 저에게 시급을 잘 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근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월급날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었죠. 그래도 혼자 벌다가 둘이 버니까 나도 진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여보, 우리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래도 앉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 나는 하루 종일 서 있고 불판 닦는 알바가 빵꾸라도 내면 또 내내 쭈그려 앉아서 불판 닦아서 번 돈이야. 이 돈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남편이 좋아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긴 했어요. 돈을 벌어서 좋긴 하지만 시자는 시자인 게 시어머님이랑 일을 하는 것이 절대 편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성격이 불같고 본인 돈은 1원 한 장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야박한 사람이라 직원들이 남아나지를 않았거든요. 한 번은 가게에서 다음 날이면 유통기한이 끝나버려서 판매할 수 없는 막걸리가 몇 개 재고로 남아있었어요.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여섯 병이나 되는 걸 혼자 다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곧 죽어도 자기 돈으로 직원들 배불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심보 고약한 양반이었죠. 어머님, 어차피 내일이면 판매도 못하는데 직원들 하나씩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버려봤자 좋을 것도 없고요. 예,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챙겨주면 나중엔 일부러 재고가 남아돌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그리고 이것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걸 그냥 좋다고 퍼줄 생각을 하고 있어? 한 푼이라도 지킬 생각을 해야지. 얘가 이렇게나 머리가 안 돌아가? 아유, 저리 가라. 이런 식이니 어느 누가 사장으로 모시면서 같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결국 그 막걸리들은 전부 하수구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가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기할 지경이었죠. 한 몇 달 지났는데 초창기에 함께 시작을 했던 직원들은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되게 고깃집 서빙 경력이 많은 베테랑들이 직원으로 있었는데도 어머님의 등살에 2달을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그 직원들의 빈자리는 다 제가 채워야 했어요.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교육을 시켜야 했고, 교육은 시켜도 바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잘한 실수들이 연발을 했고, 그럼 그걸 수습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제가 겨우겨우 새로 들어온 직원을 잘 가르치고 어르고 달래서 가게에 잘 붙어 있다가도 어머님이랑 며칠 일을 하면 다들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리곤 했어요. 돈은 기본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일은 곱빼기에 곱빼기로 하고 있으니 잘 받는 거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직원들이 이렇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을 가버리니 내부 사정은 날이 갈수록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직원들끼리 사담이라도 한두 마디 나누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일들 안 하고 노가리나 까고 있으면서 월급은 왜 그대로 받는 거냐면서 성질을 부리는데 어떻게 그런 양반이랑 일을 하겠어요?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정말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렀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 아니, 다들 어쩜 그렇게 썩어 빠진 생각으로 출근을 하는 거야? 다들 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어머님,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내 떠들고 노는 게 아니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잠깐 마주쳤을 때 농담 따먹기 한 번 한 거예요. 너 말 잘했다. 여기가 무슨 모임자리니? 농담 따먹기를 왜 일하러 와서 돈 받고 하냐니 말이야. 사장이 있으면 눈치를 봐서라도 일을 찾아서 해야지. 어떻게 그 모양 그 꼴들인지. 사장 며느리인 너부터가 그런 정신머리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아휴, 됐어. 어차피 사람은 구하면 그만이야. 다 잘라라.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만 할 수가 있냐고요. 본인이 해보지 않았으니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하면 그만이라는 간단한 말로 될 일이었으면 제가 말이나 꺼냈겠냐고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양반이 아니었기에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갔어요. 말을 해봤자 저만 입이 아플 일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이 2주를 못 버티고 도망은 가버리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손발이 맞을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구슬땀을 흘리면서 2배, 3배로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은 인터넷이 진짜 무섭잖아요. 불만이 있어도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 인터넷으로 떠들어댔는데 저희 가게도 그런 상황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는 뭘 얼마나 일을 대충 하길래 인터넷에 사람들이 이런 글을 올려대는 거니? 너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직원들을 모두 모아두고는 그 앞에서 저를 대놓고 면박 주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친하게 지내는 주방 언니가 대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미영 씨가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혼자 3인분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세요? 직원들이 왜 그렇게 나가는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서비스를 바로 잡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아니, 뭐야?
젊은 것들이 일을 설렁설렁 할 생각만 하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그걸 바로잡는 건 네 역할이 아니야? 어디 사장 탓을 하고 있어? 아무튼 다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터넷에 글 올라와서 본사의 팀장인지 부장인지한테 연락받게 하기만 해. 알았어? 어디 남의 말을 듣는 양반이긴 하나요? 저를 대신해서 말해줬던 주방 언니마저 가게를 떠나더라고요. 그나마 출근하는 이유가 되어줬던 사람인데 그 언니마저 떠나버리니 정말 일하기 싫더군요. 저 또한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가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을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은근 제가 그만둘까봐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유, 엄마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 다 늙어서 말이야. 그런데 다른 데 가더라도 사장들은 원래 고약하고 그나마 일이 손에 익은 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당장 하윤이 학원비랑 대출금 나가는 거 생각해도 그렇고. 사정이 이러니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매일같이 혼자서 죽어라 뛰어다녔어요.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배를 눌러대고 술에 취해서 대놓고 욕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서비스를 조금씩 드리면서 더 이상의 불만을 막아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어머님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예. 그거 죄송하다고 했으면 됐지? 너 그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음식 퍼주면서 장사하고 있었냐? 이게 다 원가 상승 주범이야. 됐어. 쉴 것도 없어. 어머님, 후식냉면 이 조그만한 거 한 그릇짜리 원가 얼마나 한다고요? 저 사람이 인터넷에 글 올리면 더 복잡해져요. 냉면 한 그릇 들여서 기분 좋게 나가면 어차피 또 방문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너는 머리가 그렇게 돌이어서 어디 내가 가게 맡기고 가겠어? 다 저게 뭐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야. 자기 돈 아끼려고 하는 짓인 걸 왜 몰라? 됐어, 주지 마.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건 결국 그 냉면은 쓰레기통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어차피 버려지게 될 것을 왜 그렇게 심부를 못되게 먹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러고 또 불만사항이 접수라도 되면 제 탓으로 이어지고요. 이 굴레에서 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을 한 지 한 1년이 되어가던 무렵부터는 동네에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인근의 맘카페에 소문이 한번 안 좋게 나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어졌었죠. 내가 사장이라면 절대 가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환장하겠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버님의 생신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옳게. 엄마한테 대충 들었는데 장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엄마한테 가게 내줬을 때는 옳게한테 일자리 마련해주려는 생각도 있었던 건데 정말 실망이네.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무슨 말씀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님이 대신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뭘 다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해. 네가 그렇게 오만 사람들한테 다 퍼주기만 하니까 동네에 거지 같은 것들만 출줄이 오는 거 아니야. 조금만 화내면 뭐 얻어먹을 수 있는 줄 알고. 안 그래? 정말 환장을 하겠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던 남편도 말리더라고요. 아유, 엄마 누나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맨날 끙끙 앓으면서 잠들어요. 혼자서 2명 역할하는 날은 일을 적게 하는 거라면서요. 이 사람 노고도 좀 생각해 주세요. 경식이 너 엄마한테 어디 그런 말버릇이야? 그럼 이 늙은 엄마가 대신 고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닌 말로 올케가 공짜로 일해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하는 거잖아. 서빙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손님이 원하는 거 가져다 주기만 하면 그만인 단순 노동인데 뭐 대단하다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은 아마 저 모녀를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용을 쓰는데 제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속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된 거 그냥 1년만 채우고 퇴직금이나 받아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 손님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어머님은 오후 3시면 퇴근을 했고 저녁 장사는 그나마 숨통을 트이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주방에서 물 가지러 잠시 들어간 사이 어떤 남루한 행색의 할머님께서 껌을 팔러 온 겁니다. 딱 봐도 국어를 해서 근근하게 삶을 유지하는 분이었죠. 굽을 대로 굽은 허리와 행색이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돌려보냈어요. 어머님이 봤으면 아마 면전에다가 굵은 소금을 팍팍 뿌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어머님이랑 마주쳤다가는 못 볼 꼴을 볼 수 있으니 절대 오시지 마시라고 좋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할머님은 종종 저희 가게에 와서 껌을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님들도 참 착한 게 몇몇 분들이 그 껌을 사주시는 겁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을 내치기 뭐해서 몇 번 그냥 뒀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괜스레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진짜 어렵던 시절에는 사람들한테 국어를 하고 다니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마감하기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전에 오셔서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같이 저희 가게를 드나드는 거예요. 하루는 껌을 팔고 돌아가시는 할머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어르신, 혹시 댁에 드실 것 좀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반찬 좀 싸드려도 될까요? 아니, 정말요? 제가 민폐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차피 내일이면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라도 맛있게 드시면 좋죠. 저는 할머님께 씻기 편한 두부부침이나 계란 장조림 같은 반찬을 조금씩 챙겨드렸어요. 그러더니 다음날은 할머니가 같은 시간에 오셔서 저에게 껌을 한 통 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제 얼마 만에 집밥다운 식사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불고기 남은 거 좀 가져가실래요? 이게 양념을 제가 한 건데 오늘따라 더 맛이 좋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도 오늘 지나면 폐기해야 해요.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고와요. 내가 요즘 아가씨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듣기 좋으라고 아가씨라고까지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시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죠. 저는 날도 추운데 또 먼 길을 가시는 할머니가 신경이 쓰여서 카운터에 있는 손님용 핫팩을 하나 꺼내서 손에 쥐어드렸어요. 어머님이 하시면 난리가 날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는 떠나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할머니와 유대를 쌓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할머니가 저에게 떡을 한 팩 사주시면서 보답을 하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제가 사비로 막걸리를 한 병 사드리기도 했어요. 가게에 들르지 않는 날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오셔서 껌을 팔았고 저는 할머니 드릴 반찬이랑 남은 고기를 챙겨서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말하지 않았어?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이 동네 거지 새끼들은 다 몰려온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진정 좀 해보세요. 어디 이런 거지 냄새 나는 노인네가 국어를 하도록 가게에 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음식을 퍼다 날라? 네가 진짜 미친 거지? 믿고 가게를 맡겼더니 이 지경이 되도록 둬?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유, 어머님은 대체 어떻게 이걸 알고 오신 건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그 의문은 곧 풀렸어요. 어머님의 옆에 계시는 분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노인네한테 음식을 그냥 막 주더라니까. 아니, 지난번에 막걸리도 그냥 하나 꺼내서 주더라고. 내가 다 봤어? 어머님의 옆에 계시던 분은 가게에 늦은 시간까지 자주 계시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알고 보니 어머님의 친구더라고요. 막걸리는 제 사비로 사드린 건데 믿을 리가 없었어요. 덜미를 잡혀도 제대로 잡혔구나 싶었죠. 어머님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말했어요. 뭐? 막걸리까지? 내가 친구한테 얘기 전해 듣고 얼마나 성질이 뻗치던지. 내가 치졸하게 그런 짓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그동안 몇 번이나 저 거지 새끼한테 퍼줬는지 내가 CCTV로 다 돌려보면서 확인했어. 너네가 아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았어?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 형님까지 가세를 해서 화를 키우고 있었죠. 내가 어디 없이 사는 거 불쌍해서 일자리까지 마련을 해줬는데 엄마를 보필하지는 못할 망정 버러지들을 보필하고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못 배워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사코 해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님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서 구부정하게 서서 눈치를 보고 있는 어르신을 휙 하고 밀쳐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딱 봐도 깡마르고 힘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분을 덩치가 산만한 어머님이 밀쳐버리니 어떻게 밀려나지 않겠냐고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건지 할머니에게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어디 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구걸을 해볼 것이지. 어디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따위로 영업방이라는 건데. 당신 인생 늙음하게 옥살이 좀 해보고 싶어? 아니다. 옥살이 하는 게 댁 같은 거지한테는 더 편할지도 모르겠네. 퇴. 그렇게 막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께 침을 태하고 뱉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옆에서 부추기는 신우가 더 얄미웠어요. 말리지는 못할 망정 자기 엄마한테 더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쌍으로 미쳤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너는 네 엄마도 구걸했어서 마음이 쓰였나 보지? 응? 하긴 구걸해서 키운 딸인데 뭘 알겠어. 저는 그 말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언급을 하면서 모독적인 말을 할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내팽개쳐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는 굽어져 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심호 그 인간의 양 어깨를 팍 하고 밀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가게 빼. 당신 같은 인간한테 내 가게 내줄 생각 없어. 그러면서 할머니는 금박으로 된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그 명함을 보고 저는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명함을 보니 할머니는 우리가 장사하는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이거 사기 아니야? 여기 대표는 남자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어디서 술을 써? 저도 본사 대표가 남자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가게 안으로 한 남자가 튀어들어오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은 또 왜 이러세요? 그 남자는 시모와 제가 알고 있던 본사 대표였어요. 대표는 할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고 있었죠. 내가 다 늙어서 대표라고 완장 차는 건 싫어서 우리 아들한테 일임하고 있는 중인데 뭐 불만 있어요? 알고 보니 이랬던 겁니다. 할머니는 프랜차이즈의 실질적인 대표였는데 연세가 연세인지라 큰아들에게 대표 역할을 맡기시고 정작 대표인 본인은 암행어사처럼 지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평점이 좋지 못한 매장들만 골라서 다니며 껌을 파는 척 매장 곳곳을 둘러보고 다녔던 겁니다.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아랫사람들을 시키기 전에 사장인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잘 차려입고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가면 어떤 누가 막대합니까? 이런 행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나 당신네 같은 사람들 잡으려고 어디 내 브랜드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들, 여기 당장에 가게 빼라. 여기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너도 잘릴 줄 알아. 대표님은 화가 날 대로 나서 아들에게까지 으름장을 놓으시는 겁니다. 시모와 형님은 그제야 대표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실언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더러 당장 가게를 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은 남았어요. 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어요. 저라도 그러지 말라고 해야 했는데 옳게 뭐해. 당장 와서 싹싹 빌지 않고. 그때 대표님은 화가 더 나서는 말을 하셨어요. 지금 누구더러 싹싹 빌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 이분 때문에 지금 가게 빼는 걸로 그냥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들 우리 브랜드 명예훼손으로 싹 다 고소하려던 걸 참는 건데 지금 누구한테 빌라는 소리를 해요? 예? 대표님이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고 천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진짜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에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며느님한테 사과나 먼저 하세요. 이 매장 방문 후기를 보긴 하는 겁니까? 다들 며느님 때문에 온다는 소리뿐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긴 해요. 시모야 형님은 저에게 무릎을 털썩 꿇고는 아주 싹싹 빌면서 말하더라고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경솔했어. 진짜 이렇게 싹싹 비마. 그래요, 옳게. 우리 엄마 무릎 안 좋은 거 알잖아. 옳게도 이만 마음 풀어, 응?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면전에 대고 말했어요. 제가 다른 건 그냥 넘어가겠는데 저희 엄마한테 모욕적인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냥 못 넘어가요. 두 분 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날 대로 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모욕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네요. 저는 나중에 대표님께 가서 실적 여쭸어요. 대표님, 그런데 원래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매장에 오랫동안 방문하셔서 살피세요? 저희 가게에 진짜 많이 오셨잖아요. 원래 한두어 번 가고 잘 안 가는데 미영 씨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먼저 떠난 우리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도 미영 씨처럼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애였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미영 씨한테 정이 붙어버렸던 모양이지 뭐. 제가 그동안 남루한 할머니인 줄 알고 베풀었던 것들이 이렇게 돌려받게 되었더라고요. 결국 대표님의 특별 지시사항 때문에 시모 그 인간은 미리 계약이 되어 있던 건물과의 계약을 깨고 가게를 빼야 했어요. 그 때문에 큰 돈을 공중분해하게 되었죠. 시모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빚을 내서 다른 곳에 고깃집을 차렸는데
그 심보로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연신 파리만 날렸죠. 그리고 시모는 진짜 멍청하게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가져온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개인 사업장에서 만든 것인 양 장사를 한 겁니다. 본사에서 이걸 알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어서 막막하던 상황 가운데 레시피 도둑질을 한 걸 가지고 고소까지 당해버렸어요. 대표님은 유야무야 넘어가주는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회사 법무팀에게 절대 합의 및 고소 취하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결국 철창행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빚을 내어가면서 합의를 해주고 말았어요. 그 고약한 신보는 결국 이렇게 모조리 부메랑을 맞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대표님은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미영 씨 같은 사람이 장사를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어요. 우리가 직영점으로 건물을 세울 생각인데 거기 점장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직영점은 인센티브가 본봉보다도 더 높거든요. 미영 씨 말고는 적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정도 힘은 있거든. 저는 그렇게 대표님의 찬스로 목 좋은 자리에서 직영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시모의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에게 제 가게를 운영한다니까 다들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손발을 맞췄었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일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편하더라고요. 덕분에 매출은 다달이 갱신을 이루었고 제가 버는 돈은 시무랑 일할 때와 비교할 수 없었죠. 곱절에 곱절은 됐습니다. 그 사달이 났던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남편을 그렇게나 신우랑 비교하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돈거리니 남편 또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였죠. 남편과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지금은 회사에서 대출 지원을 받아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를 할 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요. 아마 내년에는 본부장 후보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직영점 중에 매출 신화로 자리매김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너무 꿈만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눈앞의 것에 욕심이 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피해를 주면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지금도 저는 하나라도 더 퍼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중이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은 언젠가 다 돌려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들 고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등지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